시청자 여러분,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로 딱 66인데 최근에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친구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나는 이 나이에 진짜 이런 여자가 좋더라. 저도 여자 얘기하면 주책이라고 할까봐 망설였는데 여자가 아니라 인생의 멋진 동반자 이야기니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지금 옆자리가 비어 있거나 더 좋은 짝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젊었을 땐 그렇게 바라던 자유시간인데 막상 혼자 있으려니 외롭더라고요. 경로당이요? 에이, 우리 나이엔 거기 안 갑니다. 거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시는 곳이죠. 저는 요즘 문화센터에 나가서 역사 공부도 하고 동네 트레킹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경로당은 80대 어르신들의 공간이지 저처럼 60대 중반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영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활력이 넘치는 곳만 찾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제가 트레킹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툭 던지더라고요. 야, 종원아. 너처럼 깔끔하게 다니는 놈은 이제 누가 제일 멋있냐? 하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으로 아이고 무슨 늙어서 여자 타령이냐 하고 웃어넘겼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데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의 동반자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이죠. 그 친구의 질문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인생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예전 우리 어머니들처럼 옆에서 밥 차려주고 옷 다려주고 잔소리해주는 여자는 이제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밥도 혼자 잘해 먹고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왜 굳이 누군가를 수발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어요? 제가 아쉬운 소리 할까봐 아니면 외로울까봐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이제 지긋지긋하죠. 제가 이 나이에 원하는 사람은 함께 걷는 사람이지 나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남자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제가 요즘 문화센터에서 붓글씨도 배우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게 돼요. 나이대가 다 저랑 비슷비슷한데 어떤 분은 늘 얼굴에 그늘이 져서 힘든 이야기만 하고 또 어떤 분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늘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밝은 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분들은 옷도 깔끔하게 입고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해요.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여행 정보를 찾아보면서 활기차게 움직이죠. 결국 제가 깨달았죠. 이 나이에 필요한 건 외모나 돈이 아니구나. 물론 젊었을 때야 얼굴 예쁜 사람이 최고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 시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30년인데 그 시간 동안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보물이죠. 매일 만나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함께 웃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자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답은 너무나 뻔한 거죠. 특히나 저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삶이 더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외모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멋진 여자가 좋더라. 하고요. 친구들이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지만 결국 제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우리 모두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신나게 만들어갈 동반자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그 멋진 여성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꿈꾸는 그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나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꼽는 좋은 여자의 모습은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진 분이에요. 이 나이에 아픈 곳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시큰거릴 때가 많죠.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아픈 이야기,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만 늘어놓는 분은 솔직히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바쁜데 옆에서 계속 힘든 소리만 들으면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서로에게 활력을 줘야 할 때지 짐을 줘서는 안 되죠. 제가 트레킹 모임을 나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늘 아침 일찍 나와서 땀을 흘리며 활기차게 걷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옷도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늘 몸에 맞는 깔끔한 운동복을 입고 얼굴에는 생기가 넘치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다리가 좀 불편하신데도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남들한테 아픈 티를 내거나 나 좀 도와줘 하고 기대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하고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시죠. 그분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선물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존경심이 생겨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만은 약해지지 않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저는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병원 가야지. 약 먹었어? 하고 챙겨주는 사람보다 종원 씨, 우리 오늘은 저기까지 한번 걸어볼까요? 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좋아요.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활력소가 되어주는 관계가 진짜죠. 그분과 함께 걷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또 제가 싫어하는 여성의 모습 중 하나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이나 남편 험담만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을 했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하는 이야기들은 처음엔 들어줄 수 있지만 매번 반복되면 듣는 사람까지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식이나 남편의 삶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끌고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은 자기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종원 씨, 제가 요즘 배우는 그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동네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읽었는데 종원 씨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에요. 마치 젊은 친구들처럼 늘 호기심이 많고 배움을 즐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죠.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잔소리나 수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밥을 늦게 먹거나 술을 한 잔 더 마셔도 묵묵히 지켜봐 주다가 다음날 아침에 어젯밤에 늦게 주무셨으니 오늘은 일찍 쉽시다. 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나이에 제가 바라는 건강한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로를 보며 웃고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듭시다.
하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맑고 활기찬 관계가 최고인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은 자기 일을 즐길 줄 아는 독립적인 분들이에요. 우리 시니어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특히 60대 중반은 인생의 대전환기잖아요.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은퇴했으니 이제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을 때죠. 저는 제가 낚시 모임에 간다고 하면 집에 밥은 누가 하니? 하고 잔소리하는 여자보다 나는 그때 친구들하고 봉사활동 간다. 잘 다녀와. 하고 쿨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여자가 훨씬 멋있어요.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간섭이 아니라 응원을 보내주는 관계가 중요하죠. 제가 낚시터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듯 그분도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봉사하고 돌아와서 서로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보따리 풀듯 들려주는 것이 행복이죠. 제가 요즘 배우는 붓글씨 모임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 분은 칠순이 가까우신데 얼마 전부터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종원 씨, 내가 나이 들어서 드럼을 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시는데 그분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던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죠. 그분은 드럼을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삶의 에너지를 마구마구 얻고 계신 거예요. 그분 옆에 있으면 저도 덩달아 신이 나고 나도 저런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남편이나 아들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워가는 여성이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산다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각자 자신의 취미 생활, 친구 관계, 봉사활동 같은 나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둘이 만났을 때 나눌 이야깃거리가 풍성해지고 관계가 지루해지지 않죠. 매일 붙어 있으면 잔소리나 하게 되고 상대방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니까요.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법이죠. 혹시 상대방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할 때, 아유, 그 나이에 그걸 해서 뭐 하려고? 돈만 낭비한다 하고 찬물 끼얹는 잔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하면 제 삶의 활력까지 빼앗기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제가 원하는 동반자는 제가 낚시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머, 낚시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다음에는 나도 낚시터 근처에 가서 책이나 읽을까 봐요.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제 취미를 인정하고 때로는 함께 할 방법을 찾아주는 분이죠.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어주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제가 붓글씨를 배우고 있으면 그분은 컴퓨터로 동영상 편집을 배우고 서로 배운 것을 공유하는 거죠. 종원 씨, 제가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종원 씨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권유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 여성분들이야말로 이 시대 시니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멋진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법이죠. 세 번째로 저는 친구처럼 대화가 통하는 여자가 제일 좋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권위나 체면보다는 솔직함과 진실된 소통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60대 중반은 이제 누구에게도 억지로 굽실거릴 필요가 없는 나이잖아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관계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예전 우리 세대는 부부 사이에 대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남은 인생은 말동무가 필요한데 맨날 눈치만 보거나 일방적인 잔소리만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진정한 친구처럼 격식 없이 솔직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제가 잘못된 고집을 부릴 때, 종원 씨,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무조건 내 말이 맞아 하며 따라주기만 하는 사람은 재미없어요. 저의 단점이나 실수를 따뜻하게 지적해주고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코치 같은 친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운전할 때 자꾸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종원 씨,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좀 바꿔보세요. 하고 웃으면서 말해주는 거죠. 잔소리가 아니라 저를 위한 조언으로 들리도록 말하는 기술이 정말 멋진 거죠. 제가 아는 한 모임의 여성분은 남편분이 은퇴 후 작은 일에 자꾸 시비를 걸고 짜증을 내시더래요. 그분이 화를 내는 대신 여보, 이제 쉬시니 힘든 건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화내면 나도 슬퍼요. 우리 같이 좋은 말만 해봅시다. 하고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거나 짜증내기보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 될 거예요. 하고 희망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제 마음까지 밝아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심이에요. 제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만날 때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분은 부담스러워요. 가끔은 오늘은 제가 낼게요. 하고 먼저 지갑을 열 줄 아는 당당함이 멋있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 기대거나 의존하는 모습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느껴져야 저도 마음 편하게 그분을 존중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에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서로에게 경제적인 짐이 되지 않겠다는 태도가 진정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상은 인생의 동등한 동반자예요. 나에게 밥을 차려주는 며느리도 아니고 나에게 돈을 기대는 자식도 아니고 그저 박종원이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는 친구 말이에요. 서로에게 잔소리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바로 이런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동반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권위 없이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소중하죠. 제가 이렇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을 쭉 이야기해 봤잖아요.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긍정적이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내가 좋다고 하는 그 여성에게 어울리는 남자일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을 제 친구들에게도 던졌더니 다들 한동안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겉으로는 문화센터도 다니고 깔끔하게 다니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자니까, 어른이니까 하는 권위적인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혹시 내가 먼저 잔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상대방이 독립적이기를 바라면서 나는 혹시 외롭다고 상대에게 너무 기대려 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만 하고 나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죠.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죠. 내가 맨날 아프다고 징징대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옷도 대충 입고 다닌다면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종원 씨 멋있네요 하고 말해주겠어요? 상대방에게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대하려면 나부터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죠.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내가 바라는 그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를 가꿔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탓하며 누군가를 억지로 찾기보다 나 자신을 가꾸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일단 낡은 점퍼나 셔츠 대신 밝고 깔끔한 옷들로 옷장을 정리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 단정해야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트레킹 모임에서도 묵묵히 걷기만 하는 대신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작은 농담이라도 건네면서 친근한 종원 씨가 되려고 노력했죠. 제 이야기에만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연습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웃는 얼굴로 멋지게 살자 하고 다짐합니다. 제 스스로가 멋진 동반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나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멋진 여성분은 자연스럽게 제 옆에 오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제가 매력이 넘치면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처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바라는 그 동반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인가? 만약 아니다 싶으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낡은 옷을 정리하고 미루었던 취미를 시작하고 짜증 대신 웃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인생 후반전을 가장 멋지고 행복하게 만들 자격이 있습니다. 저 박종원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멋진 동반자를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